창밖으로 문제집을 던져버리고 선생님이 걸어둔 학원비를 집어든 학생. 그런 그에게 묘한 제안을 하는 학원 동기생.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친구 김시선. 푸는 족족 틀리는 삼수생 영호.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나 작년에 보고 또 보는 사람 있지? 영호에게 하는 소린 거죠? 모르는 척하는 영호. 그때 선생님이 이 생활 20년째인데 올해도 똑같은 조언하고 시작할게. 당장 그 문제집 창밖으로 던지고 여기서 탈출해. 매년 강의실에 갇힌 채 또 다른 가능성을 죽이는 학생들을 위해 쓴소리를 내뱉는 선생님. 영호는 벌써 몇 번을 들은 얘기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수능 공부를 하며 떡볶이를 먹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치고 들어온 삼수생 동기는 갑자기 말을 트더니 지갑까지 텁니다. 나 하나 먹어도 돼? 지갑 놓고 와서. 삼수생이니까 언제쯤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줌마, 2개 먹었어요. 오뎅 2개를 얻어 먹더니 갑자기 혹시 우리 운명 아닐까? 그건 운명이 아니라 너랑 내가 대학을 떨어졌기 때문이야. 운명 따윈 믿지 않는 남자 영호. 하지만 그에게도 달리기 하면 운명처럼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뛰다가 쓰러진 자신에게 묵묵하게 손수건을 건네준 소녀. 공소연이라고 기억하냐? 영호는 공소영과 연락하고 싶은데 친구는 휴대폰을 팔아야 합니다. 가로본능! 우와 짱이다! 고개를 왔다 갔다 어떻게든 휴대폰을 팔려는 친구. 아니 그게 아니라 아우 저 똥 쌀 것 같은 표정 봐. 알겠어 3개월 무료로 해줄게. 그만 끝. 이 정도 혜택이면 가로 본능 휴대폰 사줘야죠. 그나저나 영호에게 따뜻한 손수건을 건네준 공소연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언니 앞으로 편지가 왔어. 지금 읽어줄까? 영호는 조심스럽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돌아서려고 했지만 운명처럼 그 편지는 전해집니다. 그렇게 영호에게서 편지가 도착하는데 몸이 불편한 소연을 대신해 동생 소희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소연에게. 오, 시작이 좋은데. 혹시 예전에 자신에게 손수건을 건네준 일을 기억하냐고 묻는 영호의 질문에 한자씩 적어간 답은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소연은 자신의 상태 때문에 기억이 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 걸까요? 언니의 답장을 보내려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언니 대신 답장을 쓰기 시작한 소희.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 아무튼 편지 고마워. 그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된 영호와 소연을 대신한 소희. 소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소희는 어떤 마음으로 영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걸까요? 소희는 언니를 보살피며 엄마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중고서점 글벗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좀 쉬어. 언니한텐 내가 갈게. 비록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소희에게도 분명히 꿈이 있었죠. 너 유전자 탓하지 마. 언니는 꿈이 있고 너는 없는 차이야. 나도 꿈 있었거든? 영호도 지금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삼수생에서 벗어나는 꿈. 공부는 재능이 중요할까요? 노력이 중요할까요? 공부에 확신이 없는 영호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게 자신의 탓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아버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 그니까 어차피 고생이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다 인사가. 오랫동안 가죽 공방을 운영해온 아버지는 어차피 고생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때 답장을 받은 영호. 그리고 영호가 만든 가죽 강아지를 선물 받은 소희와 소연. 언니 차? 내가 예쁜 개 한 마리 끌고 왔어. 짖지 못하는 개지만 희망 없이 누워있던 소연에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얘를 언니를 지켜주는 수호 강아지로 하자. 어때? 이제 둘은 본격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되는데 뜬금없는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도착합니다.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보는 마술이라. 급히 옥상으로 올라가는 영호.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어보는데 글 방향이 이상해서 도통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는 걸까요? 편지를 하늘을 향해 들어보는 영호.
그제야 편지가 빛에 반사되면서 글들이 익힙니다. 강아지 고마워. 머리맡에 뒀어. 짖지도 않고 아주 조용한 놈이네. 편지로도 이렇게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거네요. 저도 어디에다가 써먹어 봐야겠어요. PS 마술 끝. 어느새 편지는 단순히 답장의 의미가 아니라 소희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장이 됩니다. 오늘 밤은 비 나왔으면 좋겠다. 여긴 계속 가뭄이거든. 온종일 왔으면 좋겠어. 부슬부슬 방울방울 주룩주룩 또닥또닥. 그리고 영호에겐 그동안 숨겨온 자신만의 감정을 꺼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닥또닥이라는 말 마음에 든다. 오늘은 우연히 바다를 스쳤어. 가깝게 사는데도 잘 못 가. 부산에 사는 소희는 바다를 앞에 두고 있지만 일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영호는 택배를 보냅니다. 택배요. 잘 만들었지? 이거 타고 바다로 나가라는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들어진 가죽배네요. 편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시작해 둘의 거리마저 좁혀갑니다. 그때 편지를 통해 세상 밖과 소통하기 시작한 언니 소연은 기억나진 않지만 영호를 만나고 싶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소희.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둘이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과연 소희는 어떻게 그 둘을 만나게 할까요? 갑자기 사진을 찍는 소희. 언니, 우리 사진 찍을까? 사진은 편지를 통해 영호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의 거리는 이제 아주 가까워졌지만 소연의 뒷모습만 언뜻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신이 난 영호. 이 순간 영호는 소연과 가장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 오래된 LP를 매입하게 된 소희. 혹시 이런 것도 매입하나요? 구입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았는지 아주 저렴하게 매입하는 소희. 장당 1,000원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사람이 찾지 않는 LP판, 가격 자체는 저렴해진 게 맞지만 그 추억을 다시 듣는 거라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요. 뒤늦게 다시 가격을 더 올려서 매입하는 소희. 왜 더 줬어? 글쎄? 얘네들을 왠지 1,000원짜리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쩌면 소희의 이런 변화도 추억을 되살린 편지를 보내준 영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추억은 누구에게나 값진 기억이니까요. 비록 밖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소영은 영호가 보내준 소라 안에 머문 소리를 들으며 바다에서 놀았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한편 학원 동기생에게서 묘한 제안을 받는 영호.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훗날 기억하기 좋을 거야. 같이요? 어디서? 그렇게 학원 땡땡이를 치고 나란히 갯벌을 걷는 남녀. 지금쯤이면 수학 문제 풀고 있었을 텐데. 공부하느라 보지 못한 바다에 온 둘은 물이 빠진 갯벌을 발로 밟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는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는 사이 영호가 보낸 편지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런 희망 없이 지낸 소연이가 살며시 웃습니다. 엄마, 언니 오늘 웃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때 정해진 규칙 때문에 만나지 않기로 한 영호는 만나자고 합니다. 올해 말일에 만날 수 있을까? 소연은 편지로 썼듯이 소연이 너는 비를 참 좋아하나 보다. 나도 엄청 좋아해. 비가 오면 만나자고 역제안을 합니다. 과연 올해 마지막 날엔 비가 올까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영호.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서 준비가 필요해.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감사합니다.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소연을 대신해 편지를 쓴 소희. 과연 영호가 이토록 놀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둘은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비가 내리면 만날 수 있는 편지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삼수 생활을 지루하게 이어가던 영호가 오래전 자신에게 손수건을 건네준 소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만남과 기다림 그 두 가지로 서로에게 스며든 어떤 청춘들의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늘, 천우희 배우의 말처럼 이 영화는 만남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타지역이요? 앞서 봤듯이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스치듯 본 인연을 어렴풋이 꺼낸 영호가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언니 앞으로 편지가 왔어. 지금 읽어줄까? 시간으로 치면 수년이 흐른 상태며 공간으로 따지면 영호는 서울에 살고 소영과 소희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시공간을 넘어 편지를 통해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둘은 전혀 반대편에 놓인 상태에서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 마술처럼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이 만남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112년 만에 사막에 눈이 왔다고 한다. 애니메이션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죠. 거의 7, 8년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영호는 왜 놀라게 된 것이고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서 준비가 필요해.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감사합니다. 둘의 만남을 위해 과연 그 해 마지막 날엔 비가 내리게 될까요? 동시에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겪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이 그니까 어차피 고생이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다 인사가. 영호는 삼수생으로 형에게 온갖 구박을 받는 인물인데 네 손으로 돈을 벌던 굶어 죽던 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본드 붙여가며 네 부양하냐? 모든 게 불분명한 그 시점에 영호는 소희의 편지를 통해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 역시 함께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영호가 편지를 읽어가는 목소리가 참 인상적인 영화로 보였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되게 미묘하게 표현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강하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오래전 소연이 건넨 손수건이, 영호가 보낸 편지 한 통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지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4월 28일 극장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